첫 번째로는 이 수소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수소 산업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산업 더 성장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소가 지금의 석유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한 지금 이제 출발점에 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국내는 보면 수소 관련된 산업이 자동차 빼고는 그닥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발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소를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수소가 지금 만들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근데 보통은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정석이고 그게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불리는 건데 정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니까 사실은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도 좀 부족하고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역량도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 중간 단계인 이제 그레이 수소 중에 그나마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LNG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의 핵심인 거기에 LNG를 수입해 와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정책 발표에서 사실 수소 얘기 많이 했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스공사가 그런 이유로 올라왔고 결국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보급을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충전소를 또 구축을 해야 되고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충전소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라든지 JNK 히터라든지 EM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 관련된 로드맵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현대 로템이 하겠다라고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수송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현대 글로비스도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정인선 부회장의 회장 취임도 있지만 사실은 수소 경제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글로비스로 좀 몰겠다라는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수소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이제 막 시작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아직까지 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은 좀 움직임이 없었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북 관련된 철도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 충분히 삼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일단 수소를 만들어내는 지금 천연가스나 LNG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혜주로 부상한 한국가스공사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요. 수소 충전소 관련주 JNK히터, EM코리아 주목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전에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근래 들어서 막 이제 시작한 종목들 현대글로비스, 로템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라는 수소 관련주의 투자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기온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겨울 관련주들 어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 내수 회복 기대감에 현대 홈쇼핑,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추워지게 되면은 난방 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가전 업계들도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관련주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좀 확실한 쪽이라든지 내수 중심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예년보다 지금 조금 추위가 좀 빨리 온 것 같죠. 추워요. 아침에 좀 많이 추운데 올해 이번 주엔 또 이제 거의 서울도 3도까지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겨울 수혜주로 이제 의류라든지 음식료, 그다음에 홈쇼핑, 난방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의류 관련돼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옷보다는 겨울옷이 더 단가가 비싸죠. 비싸죠. 예, 예. 그러다 보면 마진폭이 더 클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지 않겠냐. 작년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의류업체가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뭐 추워질 거다라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전망은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미리 좀 구매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기대감이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뭐 여러 대주주 이슈 뭐 이런 것도 다 비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식품 관련돼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SPC 삼립이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호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호빵을 만드는? 호빵을 제가 만드는 삼립식품을 예. 갖고 있죠, SPC 삼립이. 그래서 이제 호빵 관련돼서 뭐 그것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 얘기하는데 좀 저는 이제 이 모멘텀은 좀 크진 않을 걸로 보고요. 예. 그냥 이제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은 회사들 위주로 좀 뭐 투자가 되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원전 관련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예. 배출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라 그거와 이제 같이 엮여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항상 불안한 시기에는 이런 음식료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성장이 조금만 나와도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뭐 과하게 좋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SPC 삼립 지금 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한 4.49% 정도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66,000원 정도 되면 조금 뭐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거기에서 얼마나 강하게 뚫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뭐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한 7만 원대 중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짧게 보시고 오히려는 지금은 좀 짧게 끊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춥기도 하고 요즘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을 찾게 분주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겨울 수혜 업종으로는 뭐 홈쇼핑, 의류, 또 음식료 이런 업종을 말씀을 하셨고 음식료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SPC 삼립 종목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66,000원을 뚫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7만 원 중반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좀 안정적인 또 겨울 수혜주를 찾으신다면 이런 음식료 업종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 오후 품질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고 올 3, 4분기 실적에 이 세타2 GDI 등 일부 엔진의 품질 비용으로 현대차는 2조 1,300억 원, 기아차는 1조 2,600억 원의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종목 모두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는 조금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일단 뭐 선제적으로 결정을 했다. 정혜선 회장의 용단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상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을 반영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충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적자, 향후에 일어날 적자를 대비해서 아예 빼놓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마이너스를 아예 이제 감안을 한 건데 뭐 규모 자체는 이제 2조 현대차가 2조가 좀 넘고 기아차가 한 1조 2천억,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다 떨어낸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죠. 악재가 다 나왔다. 네. 뭐 큰 악재인데 이게 뭐 그동안도 그럼 반영을 안 했냐? 그동안도 매해마다 사실은 몇 천억씩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2037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충당금을 이번 분기에 다 적자를 반영시키겠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3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걸 반영시키고 가겠다.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새로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좀 더 새롭고 진취적으로 이제 나가는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GS건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뭐 반영을 빨리 안 하고 늦장을 피다가 네. 사실은 굉장히 호되게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빨리 반영을 시키고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사실은 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애널들의 의견들을 쭉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내년에 신규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신모델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터트리고 고름을 빨리 터트리고 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차트도 보면 오늘 시장도 보면 결국엔 마이너스 개파락을 굉장히 심하게 했지만 갭을 지금 메꾸면서 양봉을 내고 있다는 부분은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아직도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한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021년에 이제 결국엔 본격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브랜드들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의 성장성은 계속 지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떨고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거는 현대차를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그쵸, 뭐 그거죠.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면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일단 뭐 많이 이제 가격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던 추세죠. 그래서 그나마 저점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발표 이후에 사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때 본격적인 상승 초입 부분 정도 가격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그럼 4분기에는 실적이 당연히 돌아서겠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16만 원 밑으로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지금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한 뭐 16만 원 밑에 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고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뭐 한 내년 6개월 이내에는 한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를 재빠르게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16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